네,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로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하고 그리스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문제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여파는 또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요즘 하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긴 역사라고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한 2009년 때부터 계속되어 왔더라고요. 이 그리스의 위기 사태가. 네. 오늘 박종훈 기자가 이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되는 이 사태가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촉발되게 됐는지를 자세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좀 정말 상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그리스는 지금 최악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제금융 협상이 계속 연기되면서 국가 부도는 물론 유로화 탈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위기에 처한 직접적인 원인은 유로화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독일처럼 유로화 채택을 번영의 기회로 삼았던 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유로화 탓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과도한 복지 지출에서 주된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 사회에 만연했던 탈세와 부패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의 한 해 평균 근로시간은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000시간을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위인 멕시코와 2위인 한국에 이어서 이 세계 이런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부지런하다고 알려진 독일인들의 이 근로시간이 1,400여 시간인데요. 이거보다 무려 50% 가까이 더 오래 일하고 있는 거죠. 물가에 비해서 시간당 임금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늘려서 일을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이 58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놀러 다닌다는 비판도 크지만 조기 은퇴 제도는 이 엄청난 연금이 보장됐던 이 공무원 등이 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네. 다수 그리스인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나 다름이 없죠.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21%에 불과해서 28%인 독일이나 아니면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의 수준보다는 훨씬 적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복지 지출만 탓하기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독일인보다 낮은 복지 수준에서 더 많이 일하는 그리스인들이 왜 이런 경제 위기에 봉착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겠지만 이 그리스의 수영장에서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웬 수영장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일광욕을 유달리 좋아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집 앞마당에 있는 수영장은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수영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자신의 집에 개인 수영장을 갖고 있으면 한 해 500유로, 우리 돈으로 6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08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북쪽에 있는 가장 부유한 지역인 에칼리 교회에서 자신의 집에 수영장이 있다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고작 324명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탈세 의혹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하자 이 한 공무원이 세수 확충을 위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바로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수영장으로 보이는 파란색 사각형을 모두 세워보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그리스 세무당국은 모두 16,974개라는 어마어마한 이 수영장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에칼리 인근에서 집을 가지고 있었던 수영장의 주인들이 그리스 이 탈세를 해왔던 사실이 드러난 거죠. 네. 재정난에 시달리던 그리스 세무당국이 이 구글 어스로 수영장을 찾아내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그리스 부자들이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잔디 색깔이나 콘크리트 색깔의 방수막으로 수영장을 가려서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으로 이 수영장을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겨놓은 겁니다. 못 말리네요. 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인근에 있는 콜로나키시에서는 환자들에게 영수증을 떼어주는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심지어 그들 중에 일부는 한 해 소득이 3,000유로다. 우리 돈으로 360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이 쏟아지다 그리스 정부가 이 조세포탈 회원 의사 68명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언론들은 이 같은 조치가 성난 국민들을 달래려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면서 뇌물만 탐내는 부패한 세무당국이 부유층의 탈세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을 했었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리스의 금융위기를 대표하는 단어로 파켈라키라는 단어를 들었는데요. 파켈라키는 작은 봉투를 뜻하는 그리스어로 세무서나 각종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을 뜻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세금을 떼먹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거나 교수 임용 청탁 등 이 모든 부탁이나 청탁을 할 때 무조건 이 파켈라키, 봉투를 건네는 것이 아예 관행으로 굳어져 있을 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뇌물이 일상화된 그리스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9억 유로가 뇌물로 오갔다. 이렇게 집계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스 한 사람으로 따지면 한 해 평균 1,500유로, 우리 돈으로 180만 원을 뇌물로 쓴 셈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브루킹스 연구소도 그리스 국내 총생산의 최소 8%인 200억 유로, 우리 돈 24조 원이 탈세와 부패로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바로 부정부패가 그리스 경제 몰락의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유럽 국가라도 부패 인식 지수가 90점에 육박하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이 40점대에 불과한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실제로 부패 인식 지수가 10점이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가량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리스의 부정부패를 과연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처럼 일단 벼랑 끝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지금의 위치를 지키는 것보다는 몇 배는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정부패를 잡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리스 디폴트 위기의 시사점 박종훈 기자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7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